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제13강 대상자 실습 파트입니다. 이 대상자 실습 파트는 여러분들 이제 3개월차 때 해야 되는 교육 수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차 때 해야 되는 대상자 실습, 실제로 이제 실습적인 부분들을 행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이거를 이론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먼저 접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서는 1번에서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도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초급자이기 때문에 초급자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업 공정 순서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어주시면서 내가 3개월차 넘어갔을 때 물론 뭐 3개월차 넘어가면은 거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숙지하고 어느 정도 리마인드해서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죠. 그때 되면 좀 멘탈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깨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럴 수 있어 라는 걸 좀 먼저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대상자 실습 진행 순서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 과정에 관련된 첫 번째부터 좀 안내를 좀 먼저 해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3개월 딱 되자마자 준비하면 늦어요. 이미 늦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대상자를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랑 뭐 1차적인 상담이라든지 면담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 과정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자라는 그 사람들은 이제 친척이거나 뭐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겠죠. 뭐 정말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하기도 하는데 동의를 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사실 위험 리스크를 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던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뭐 가족의 친구의 동생의 뭐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 인물들한테 먼저 대상자를 좀 구해보셔야 되고, 자, 그 친구를 구하고 나서부터는 1차적인 좀 디자인 상담을 좀 미리 대략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밑에서도 어차피 디자인 상담 할 건데 이번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소에 왔을 때부터요. 여기서부터는 실습소에 도착하고 손님이랑 같이 왔다라는 과정이고 1번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개월 첫 주 때까지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틀을 조금 잡아두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손님한테 대상자한테 뭐 어떻게 나한테 문신 조금 받아볼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대상자를? 좀 미리 얘기는 해두셨어요? 네. 뭐래요? 하겠어요? 어떤 걸 받고 싶대요? 근데 미니 타투. 미니 타투?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좀 큰 거 하고 싶어요. 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큰 거 하고 싶은데 키티 따위를 조그만한 거 하고 싶대? 키티 고양이 기고 싶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 의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셔야 돼요. 물론 그냥 막연하게 큰 게 아니고 막연하게 누군가 뭘 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이드들을 얼마큼 충실하게 잘 가냐, 매뉴얼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성장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키티를 갖고 싶다? 아니야,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손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즉슨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만족의 그 결과를 최대치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바꾸자 하는 대상,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해줬어. 과연 상대방이 만족할까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이거 무조건 하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 해줬어. 만족할까요? 그러겠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주로 해야 되냐? 상대방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초급자이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내가 계단처럼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디자인의 형태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구할 때 대다수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문제 받아볼래? 그래, 할게. 그리고 그 친구가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거고, 그 친구는 나 키티 하고 싶어. 맞아. 그래? 이 순서에 대답했어. 자,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목적성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승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연 그 디자인이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계, 아주 좋은 디자인의 형태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줘야 돼요. 그 친구가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의 폭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싶은 또는 내가 성장하기 제일 좋은 형태의 그런 디자인 샘플들을 어느 정도 나열해 주고 나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을 주면은 훨씬 더 빠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신 받고 싶은 쪽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뭘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선택 폭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중에서 골라가면 되게 좀 심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디자인의 형태가 되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킨패드 1개월 때부터 했던 게 뭐죠? 선연습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 연습하고, 레터링하고, 면 만들고, 도형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게 다 합쳐진 디자인의 형태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즉 뭐냐? 기술도 단계별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강 첫날부터 블랙앤그레이 저거 하시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분명히 못할 거야. 우르르르 멘탈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처음 대상자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블랙앤그레이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있어요. 처음에 대상자, 이게 이제 주차인데 여러분 총 4주차가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웬만하면은 첫째 주 때는 선과 단색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내가 성장하기 처음부터 접근 천천히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 때 선과 단색과 명암 명도 여러분들 약간 소중히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는 블랙 잉크로. 자, 그 다음에 셋째 주 때 선과 단색과 명암과 컬러 단색.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천천히 밟아가는 디자인의 형태면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 때 선과 단색과 명암과 그 다음에 컬러와 컬러의 배합. 색과 색을 섞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대상자 때 내가 기술적으로 천천히 접해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물론 고무파트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고무파하고 피부는 어머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피부에 있을 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리스크를 처음부터 무리한 리스크를 들어가면 엄청난 큰 리스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도 만족도가 훨씬 더 떨어질 거고 여러분들 또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겠죠. 멘탈도 더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만 좋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최대한 이 주차 안에 이런 디자인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상을 하고 타겟팅, 즉슨 대상자도 주차에 어느 주차에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에 관련된 것들을 예약을 잡아줘야 될지 이거를 오늘부터 미리 준비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근데 혹시 레터링을 하는 없다고 하시는 좋죠. 레터링도 어떻게 보면 선과 단색 형태잖아요. 바로 여기죠. 첫 주차. 이때 잡으면 제일 좋죠. 내가 아주 기본적인 선과 단색을 처음부터 접하면서 부담도 없이 그리고 그 친구도 처음부터 벌써 대상자가 잡힌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게 이제 첫 주차 때 대상자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손님이랑 받고 싶은 거랑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대로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매뉴얼이. 근데 그렇게 잡히면은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첫 주차 때 손과 단색을 할 수 있는 레터링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피부라는 걸 한번 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내가 피부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내가 여기서 고쳐야 될 거라든지 어려운 게 이게 있구나라고 아는 순간부터 그 뒤에 주차 때 내가 어떤 거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폭이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약간 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부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딱 확실하게 한번 해두면 훨씬 그 지가 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자의 친인척 가족들을 지금부터 조금 상담을 해가면서 면담을 해가면서 디자인을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면담하면서 날짜를 잡고 날짜 조율이랑 그 다음 그 사람의 형태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지 대략적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 샘플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샘플이라는 거. 이 샘플을 어떻게 처리하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샘플 가이드를 내가 10개를 만들어 보여준다고 해서 그 중에서 못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형태도 다 만들어야 된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소량의 커스텀.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서칭해서 우선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을 조금 미리 좀 서칭을 해주세요. 서칭을 해두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즉슨 그 대상자도 분명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거의 대중성에 좀 가까운 것들일 수 있어요. 성과 단색에서 가장 많이 할 만한 디자인의 형태들이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5개 정도 좀 예쁜 것들로 서칭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신을 받고 싶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확실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글쎄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좋아? 뭐 이렇게 추천 받고 싶은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느낌을 좀 어때 하면서 먼저 보여줘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소중히 커스텀을 좀 진행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디자인이 다 완성돼서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의 들어오잖아요. 파트문이 뭐 아티스트 문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는 잘된 작품을 보고 이거랑 비슷하게 해주세요가 대다수 거의 99% 이상이에요. 왜?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 미적 재능에 관련된 기준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게 내 팔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까까지 못 가요. 절대로. 대다수. 미술 전공하신 분 아니면 인체 드로잉 전공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남의 팔에 들어가 있는, 남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조합을 먼저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될 일은 그 사진을 딱 받았을 때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그 안에서 그 구체적인 부분들과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을 나눠가면서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컨택해가지고 지금 이런 샘플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 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이라는 거를 오늘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3개월차 때, 첫 주 때부터 조금 순탄하게 좀 잘 굴러갈 수 있겠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또 막 9월이야. 3개월차 때 가면 여러분들 또 희석익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킨패드. 걔도 해야 되는데, 대상자까지 막 지금 잘 안 구해져 있고, 구하려고 알아보고, 디자인도 막 부랴부랴 하려면은 너무 촉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 상담 과정을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전 커리큘럼이 좀 대다수 남았어요. 뭐 피부적으로, 뭐 질병적으로, 뭐 대상자가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체크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갑자기 내 대상자가 문신 받으려고 해서 예약 다 잡아놨는데 임신한 상태야.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갑자기 그랬는데 뭐 전달에 수술을 했대. 큰 수술을.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에 배웠던 것들 좀 기반으로 해서 미리 사전 상태 조사를 조금 미리 잘 해두시는 게 좋고요. 뭐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뭐 사우나 가거나 뗄 일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든지 그러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서 광문 또는 자세한 이미지 상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저 대상자 실습관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3개월차 때 실습관에 여러분들 딱 간 거야. 가서 이미 손님도 그날 시간에 오기로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방문을 한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자세한 이미지 상담을 한 번 더 해요. 즉슨 여러분들이 구상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을 거고 이미 디자인도 완료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 사이즈적인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막상 왔는데 이 사이즈는 대다수
거의 많이 변동이 돼요. 만약에 그 대상자가 가로 세로 9.5cm, 3.2mm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재도 써도 막상 그걸 프린트 뽑아가지고 피부에 딱 됐을 때는 시각적 느낌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A4 용지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A4 용지 색깔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흰색 종이를 피부에 갖다 대면은 그 흰색이 피부에 실질적인 그 그림이 들어갔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의 비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흰색 여백이 종이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대사수 조금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피부보다 흰색이 더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흰옷 입으면 커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막상 전화를 딱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작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현장에서 변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미리 준비해서 사이즈별로 전자 작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장에 와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픽스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정확한 사이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됐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전사 작업 준비 및 쉐이딩 변동.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 작업을 해야겠죠. 사이즈가 만약에 변동이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전사 작업, 손전사 작업을 해야겠죠. 손전사 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쉐이딩 변동 이런 것도 피부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들었던 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했던 것들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사강에 있던 거를 여기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업 위치 상담, 그 다음에 전사 작업, 그 다음에 카트 세팅, 트라이 세팅이죠. 자, 말 그대로 이제 전사까지 다, 손전사까지 다 하겠으면은 전사해야죠, 붙여야죠. 그래서 실제로 전사 작업하고 위치도 거울 보면서 선정 정확하게 해가지고, 물론 옆에 선생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좀 구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사 다 찍고 나면은 전사 끝나고 나면 건조 시간이 얼마큼이다? 그렇죠. 10분에서 30분 내죠.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트레이 세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트레이 세팅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상자 가면은 그 수업 이런 선생님들이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첫날부터.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트레이 세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트레이 세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내가 배우긴 배웠지만은 막상 했을 때 이 트레이 세팅이 뭐가 빠지거나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그냥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트레이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종이컵을 안 넣었어, 잉크컵을 안 넣었어, 바세린이 부족했어, 뭐 페이퍼타올이 있었는데 페이퍼타올을 빼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손님 눕혀놓고 작업 시작할 때 그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 긴장이 배가 돼요. 긴장도 되고 반대로 멘트도 보여서 살짝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작업을 조금 편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한 카트 세팅도 다 하고 나서 꼼꼼하게 체크해봐요. 작업 전에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안정적으로 비치는 잘 돼 있는지 최종적 확인 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업 자세 결정.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 피부하는 파트에서 한번 나왔죠. 손님한테 결정해주는 작업적 자세, 어떤 거? 인적인 텐션과 자연 텐션 두 가지를 접목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파트 부위가 어떤 부위고 손님한테 어떤 자세를 정확하게 취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침착하게 미리 생각을 해주셔서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고, 만약에 그 자세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담당 선생님한테 조금 여쭤보셔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고 나서 작업에 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텐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막상 취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세가 너무 불편하고 자세가 안 나오고 땀이 막 계속 흘려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한 자세를 연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율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자 자세가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상태는 지금 5번까지는 손님이 이미 베드에 누워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은 카트 세팅은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딱 작업 시작 전. 그러겠죠? 자, 그래서 6번 마지막으로 바늘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여러분들 위생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바늘 세팅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면서 직접적 장갑을 끼고 세팅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미리 세팅하면 안 돼요. 왜?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사트의 결과의 문제적 부분들을
바늘의 뭐 재사용 또는 위생적 측면을 다루기도 하다 보니 손님이 당연히 시험 쪽에서 보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세팅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늘까지 세팅이 다 완료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챕터 2 주의사항.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상 문신은 사전 공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챕터 2 들어갈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움직이고 싶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업 시작합니다 라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꼭 얘기해 줘서 손님이 내가 작업 받을 준비가, 바늘이 피부에 들어올 준비가 다 됐는지 확답 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 전에 또는 대상자 선생님이 먼저 선작업을 해줄 거예요. 대답서 이 첫 주 차트는. 왜? 여러분들이 막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반응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자, 이런 기준입니다 라면서 피부에다가 서플라이 파워값이라든지 파워는 몇을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살때 가이드를 잡아줄 거예요. 그거 뭐 가이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선을 한 번, 두 줄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냥 옆에서 우와 이게 아니고, 지금 선생님이 바늘을 얼마큼 넣는지, 손의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였는지, 서플라이 파워급은 공무판 때 할 때랑 상이하게 좀 많이 낮춰졌거나 좀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선생님 왜 파워가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든지, 또는 왼손의 피부적 텐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눈여겨본다라든지, 또는 그 텐션 잡을 때 선생님이 인위적 텐션과 자연 텐션을 자세를 어떻게 취해서 하고 있는 건지, 더 나아간다 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선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도플갱어처럼 좀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뭐 같아. 그래서 그 선작업할 때 선생님이 한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좀 빠르실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좀 선작업할 거예요. 선생님이 한 번 좀 체크해드리고 봐줄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지 그러면 한 번씩 피드백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볼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첫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런 이제 선작업을 해줄 거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되면은, 넷째 주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팅하고 처음 바늘도 여러분들이 들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겠죠. 왜? 여러분들 이 뒤는 이제 수료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찾아가야 될 길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천천히 이렇게 뒤로 조금씩 빠져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여러분들 막 작업하면 선생님 보고 있으면은 잘가잘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없는 게 좀 편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좀 있어서 좀 피드백을 해주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이랑 좀 소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얘기해줘서 선생님, 저는 또 선생님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혹시 문제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아요. 어쨌든 그럴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챕터 2 작업이 시작됐으면은 그게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대다수 처음에는 모든 작업자들이 최대한 2시간 정도, 처음 바늘이 들어가고 2시간 정도 그냥 쭉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물론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해서 잠깐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8번 휴식 시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8번은 여러분들이 쉬게 될 거예요. 잠깐이라도 쉬어야 돼. 무조건. 아주 조금만 해도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작업하고 휴식하고 정리하고 아주 조금만 거예요. 물론 작업 텀이 길어. 그럼 작업하고 휴식하고 다시 작업하고 휴식하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지만은, 너무 잦은 휴식은 좋지 않지만은 무조건적인 휴식은 한번 필요해요. 자, 왜 휴식이 필요하냐? 휴식 시간 때 뭐 하실 거예요?
제가요? 또 중간 찍어. 담배 한 대 피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손님도 좀 쉬고 그쵸 중요하죠. 말 그대로 휴식이에요. 휴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 휴식만 취하시는 게 아니라 그 휴식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조금 더 정확한 피드가 필요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대상자 실습하잖아요. 그쵸? 누구예요? 친구분이에요? 아니면 친구분? 뭐 가족이 있어요? 가족분 있어요? 네, 와이프. 와이프분 있고 친구분 있겠죠. 자, 친구랑 얼마큼 친해요? 아주 오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벽에 누워있어. 작업을 여러분 딱 들어갔어. 바늘을 넣었어. 근데 바늘 넣다가 갑자기 좀 깊게 들어갔어. 옆에 선생님이 보고 있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 조심 더 들어가면 안 돼. 잉크포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심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귀가 들었지 않으신가? 그쵸? 그 친구도 귀가 열려 있어요. 같이 들어요. 자, 그럼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입장 바꿔서. 아,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 듣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대상자 할 때 옆에서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조용조용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귀에 대고 얘기한다는 물론 막 이게 속삭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들릴 수는 있어요. 무리예요.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조용조용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직접적 강한 피드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찍어둘 거예요. 휴식할 때 한번 손작업한 거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어떻게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여러분들 심적 마음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면 좋겠죠. 선생님 사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선생님 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후에 작업 한번 휴식하고 그 이후에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짝 얘기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 정확한 피드를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휴식 시간 때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금방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 좀 색깔 체크를 좀 다르게 했죠. 이 친구 여기 위계적법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뒤로 이제 커리큘럼 뒤로 15강 가면 위기대처법 수업이 나와요. 그 수업을 듣고 그 위기대처법을 8번에서 적용하시면 돼요. 즉슨 휴식 시간 때 위기대처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수업의 내용들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 대처법 듣고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번째로 내려가서 이제 작업이 끝났다. 작업 종료됐다. 작업 종료.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긴장도 릴렉스되고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겠죠? 그렇죠? 반대로 손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업 종료에는 손님에게 바슬린을 덮어주고 약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아요. 손님도 편안하게 앉아서 좀 쉬어야 돼요. 물론 대상자 때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걸 진행하진 않겠지만은 아파요. 외식이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데뷔하고 나서도 그래요. 손님마다 대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신은 9시간 먹고 딱 쉬잖아요. 근데 다리 힘 풀려요. 그래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자. 조금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고 바슬린은 왜 덮보를 해주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작업 끝나자마자 바슬린을 덮어주는 이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터투르가 상처를 따지면 뭐라고 그랬죠? 그쵸, 찰과산과 화산. 그쵸. 작업이 막 끝난 피부 상태는 열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업하던 그 손을 갖다 대면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건조하고 빨리 마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물과 출혈과 잉크가 같이 나오게 돼요. 작업 끝나자마자. 자, 그러면 거기 위에다 그냥 그대로 좀 어떻게 되냐? 그냥 말라요.
진물이 굳어요. 피가 굳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닦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닦이겠죠. 빡빡빡 문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프겠죠. 네. 이투적 손상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피부가 블러드 베이스가 더 많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을 덮어주면은 나중에 클린할 때도 굉장히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휴식 중간에는 바세린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클린의 목적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제 작업이 다 종료가 됐고 한 10분 정도 30분 정도 쉬었다. 그러면 바세린을 일단은 클린해야겠죠. 다 닦아내고 나서 사진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사진 촬영 이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할 거다. 자, 어떤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디테일 컷. 즉슨 이 디테일 컷이라는 건 뭐냐면은 작업을 확대해서 구석구석 잘 찍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즉슨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정해야 되는 선정용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샘플 사진. 정말 중요해요. 왜? 작업 여러분들이 했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쵸? 내가 분명히 A, B, C, D, E 하다 뭐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위들을 다 사진으로 최대한 담아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의 발색이 어떻게 나오고 이 부위가 어떤 식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진이 꼭 필요해요.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똑똑해도 며칠 뒤, 뭐 7일 뒤, 열흘 뒤에 그걸 다시 기억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 컷으로 여러분들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절대 손님한테 보내주고 하지 마세요. 대선배한테 야 확대 컷이야 하면서 줘. 큰일 나겠죠? 디테일 컷.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모델 컷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폴리오, 쉽게 말하면 포토폴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여러분들 작업 사진, 업로드용. 그래서 이 디테일 컷은 여러분들 확대해서 가까이 찍으라고 했죠?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고 디테일 컷,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업로드용 어떻게 찍냐? 좀 멀리서 찍어요. 멀리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멀리서 뭐 아름답다고 멀리서 하나 걸었고 잘생겼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아니네. 똑같은 거예요. 작업 사진도 조금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은 뭐 뷰, 배경, 사진 각도 이런 디테일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작업 사진 업로드된 것도 막 보다 보면은 가까이 보고 싶어서 확대, 사람 어때? 다 해서 확대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대해서 보이겠죠. 좀 멀리서 찍어도 이 사진 자체가 좀 픽셀도 깨지고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뭐 제가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사진을 멀리서 찍어서 사진의 미적인 부분들을 조금 잘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모델 컷이라는 포트폴리오 컷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진 공부도 조금 해야 돼요, 사실. 빛과 그림자, 사진 안에서 역광이 있는지, 빛이 너무 강하게 받았는지, 그래서 작업의 결과가 잘 안 보인다라든지, 그리고 피부는 굴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찍어줘야만 이 작업물을 잘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 손님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서 정말 사진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건지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아시죠? 패션의 끝은? 얼굴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니고, 문신 있잖아요. 걔 똥으로도 몸 좋고 잘생겼잖아요. 다 이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연예인 타투들이 대다수 그래요. 정말 연예인 타투들 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가족인 사람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연예인이니까 다 이뻐요. 마찬가지로 그 사진을 이렇게 잘 담아내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작업 부위 클리너. 이제 사진도 다 찍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줘야겠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 부위 클리너에 바세린을 다시 덮어줘서 랩핑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 랩핑이라는 친구 당연히 얘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작업 받은 직후 출혈과 진물과 잉크가 나오고 작업 끝난 직후에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위생이에요. 당연히 작업받은 부위가
깨끗하고 클린하게 잘 보호가 돼야 돼요. 당연히 집에 가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받은 부위는 랩핑으로 꼼꼼하게 해서 그 부위에 감염 접촉했는데 이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옷에 당연히 붙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러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문신사끼리 뭐 손등에 받았어, 뭐 이마에 받았어, 근데 여기를 돌려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손님한테 랩을 잘 못하고 밖에 나가는데 노출이 너무 심하게 더 떨어지고 그런 부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심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위생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생 중에서 정말 막 에이즈, 막 시험관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균성 감염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신 벗고 나갔는데 내가 랩 안 갔었는데 여기 다 툭툭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차적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세균성 감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게 대략적으로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조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 어느 정도 자체 회복이 돼요. 구멍이 막힌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살짝.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접촉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 당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터트걸리법 및 주의사항 설명.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15강의 수업에 나옵니다. 타투 관련 정보, 위대처법 하면서 거기 타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그 교육을 듣고 여기 12번에 적용하시면 돼요. 손님한테 차근차근 타투 관리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세요. 꼼꼼하게 빠진 게 없는지. 혹시나 빠졌으면 다시 전화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아는 지인분들이 친구들 거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관리 크림 추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타투 관리 크림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관리 크림이 이미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바세린은 바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작업 당시에는 좋지만은 작업 이후 케어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업 당시에 저희가 작업 중에 바세린 쓰는 이유 알아요? 피랑 너무 굳잖아요. 뭐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바세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목적도 있어요. 잉크가 피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구멍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빨리 닫힐까요? 안 닫히겠죠? 네, 맞아요. 잉크라는 거를 피부에 조금 나오지 않게 밀어줘서 저장시켜주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은 피부 재생연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재생연고를 쓰면 재생이 빨리 되면서 잉크를 다 뱉어내버려요. 색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재생연고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바세린을 많이 처음에 관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7일, 10일까지 계속 관리한다? 네, 좋지 않은 거죠. 첫째 날 작업 당시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타투 전문 케어 크림, 애프터 케어 크림이라든지 그 외적인 뭐 비판템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권장해줘서 케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 손님 배웅 및 영업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잘 가 해야겠죠. 조심히 들어가. 뭐 여러분들 대상자 끝나고 나면 대상자분이나 뭐 고기 먹으려고요, 뭐 저녁 같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많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뭐 대다수 그렇게 먹는 이유가 미안한 마음 반, 죄스러운 마음 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마음을 잘 가지는 게 좋고 물론 법하게 사도도 되고 어쨌든 잘 가라고 해서 대응도 해주고요. 그 뒤에 이 영업적 파트, 영업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왜 붙어 있냐?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아무리 친구도 얼마큼 잘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냐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친해. 날 너무 잘 알아. 야, 대충 해. 이거는 그거고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에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 친구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합니다. 그럼 내가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좀 원래 좀 털털하고는 그러는데 털털도 좀 달아주는데 괜찮게 잘해주더라. 신경 써서 해줄 거야. 한번 받아봐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후적인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존 영업의 그런 가이드를 좀 잡기 위해서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정말 잘 해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업 이후 이제 며칠이 흐르겠죠. 하루 이틀 이틀 여러분 관리 기주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주차 때 맞는 관리자 측면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면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혹시 뭐 지금 뭐 어때 상태가 어때 뭐 건조기 들어갔어 탈거가 좀 일어나고 있니 뭐 이런 주기적 체크를 좀 해주면은 손님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을 샀어. 판매 다 완료됐어. 내 집에 갔어. 근데 그냥 쓰고 있어. 근데 갑자기 판매자한테 와서 뭐 물건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뭐 사용하는데 불편한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뭐 그 부분 어떻게 만지면은 뭐 좋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 상세히 또 설명해줘. 어때요?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르겠죠. 아 이게 이 영상 정말 나를 그냥 생각해주는구나. 이쪽 전원까지 해주네. 이 부분이랑 비슷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트 정리 및 작업 되돌아보기. 자, 이제 카트를 정리해야겠죠. 작업이 다 끝났어. 여러분도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마지막도 너무 중요해요. 운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시작에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위생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좋은 상태에서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마음 상태로 시작을 해서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끝나고 나서는 작업 종료가 있기 때문에 위생에 관련돼서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작업 다 끝났잖아요. 과연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작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4시간? 3-4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더 걸리면 어떡해요? 더 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다 오버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끝나야 되면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좋아집니다. 왜? 내가 그 뒤에 일정들이 너무 풀이한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차 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집에 가야 되지, 그 뒤에 막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저희 삶에서도 야 막차 타는 것 때문에 정리 안 하고 나갈 것보다 차라리 작업해서 돈 좀 더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택시 타고 가. 마음 편하게 그냥 그게 낫지 않겠니? 정리하고 시간 없으면 나 택시 부족해 택시 타고 가.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항상 끝이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제 3의 사람 그리고 그 3의 사람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쓸 수 있는 거고 그 위생적 문제 접촉하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먼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 카트 이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특히 여러분들 개인 장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머신들 다 알코올 수입해서 닦아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공업판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뭐지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부정 못할걸요? 그쵸? 대충 쓰고 그냥 플러그를 했는데 이따 나중에 가가지고 물티슈를 뽑아서 이렇게 알코올 구석구석하다고 닦아봐봐요. 다 검은검은하더라고요. 그 검은색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얼마큼 깨끗하게 뒤에 정리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고요. 자, 15번 마지막에 여기 뒤돌아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작업자가 작업 후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저 작업 되돌아보기. 자, 여러분들이 작업 다 끝나고 카트 정리 다 했어. 자, 여기까지는 그냥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그쵸? 자, 실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친구 따라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작업 결과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쯤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 번쯤 되돌아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한 개의 사례를 보여줄게요. 제 사례예요, 제 사례.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다 거기에 실패를 했고 제가 옛날에 처음 대상자 했을 때가 있었어요.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처음 대상자 잘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망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대상자를 했어요. 처음 대상자를 하고 그때도 이제 제 선배가 있었고 선배가 잘 봐줬었어요. 사람 피부에 딱 바늘 갖다 대는 순간 저
번째 손을 찍 그었는데 바로 선배가 그만하러 왔어요. 멋이 뺏어갔어요. 야, 놔. 왜? 정말 과감하게 그었거든요. 과감하게 쭉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거중에서 바로 생기는 부분도 보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잠깐만 이거 손 놓고 좀 다시 보여주고 몇 번 하다가 그냥 거의 하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딱 작업이 다 끝났어요. 대선배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화장실 가서 담배를 줄줄이 폈어요. 그냥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로 계속 피우면서 한 아홉 대 피니까 진짜 헛격줄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제가 생각했던 타투의 형태랑 너무 달랐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건가? 머신이라는 걸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정말 속으로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만해야 되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달랐고,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도 못했죠. 그때 그 시절에. 왜? 타투에 관련 정보가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없었고, 그냥 문신하고 결과만 보니까 바늘 나는지 뭘로 하는지도 사실 모르고 시작한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고민했어요. 한 10분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담배 9개째 다 끄고 나서 사실 생각은 접었어요. 여기 그냥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지면 제가 저기 한강 온도 체크하러 뛰어들었어야 되거든요. 뒤로 갈 구멍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도 돈도 대출에 사채에 신용불량자에 이게 지금 다 껴있는 상태로 거의 완전 벼락 끝에 서 있는 사람이어서 그만두면 사실 진짜로 여기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취념했어요. 딱 9분, 10분 생각하고 그래 다시 한번 하자.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멘탈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왕창 깨졌죠. 그래서 하루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어요. 의자 앉아서 그러니까 옆에 또 가슴뼈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맨날 하는데 한숨 팍 쉬고 있고, 그래서 야, 다 그래. 너무 나타나지 마. 그래도 저녁까지 푹 쉬고 있으니까 와서 제가 형이 술 한잔 사줄게. 가자. 정말요?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술을 먹어봤어요. 근데 그 술도 저기 이제 예거 먹으러 갔죠. 옛날에 이제 하식술을 막 섞어서 먹었을 때 14만 원? 좋은 술이었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처음에 한번 시간 들어가니까 형들이 그냥 와가지고 야, 다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난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죠? 형님도 그러셨습니까? 맞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이 형들도 그랬고 나도 이 과정에 발명하는 것 뿐이야 하면서 계속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했어요. 그러고 나서 술자리 다 끝나고 나니 기분 좋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되게 가벼웠어요.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내일 잘하면 되지. 그러고 나서 샵에 갔어요. 가고 다음 날이 됐고 또 두 번째 대상자를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를 선을 딱 그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었냐, 첫 번째 대상자 선 같은 거 똑같이 그었어요. 그냥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션을 놨어요. 놓고 제가 바로 후회했어요.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어떤 걸 후회했냐, 그 저녁에 술 먹은 거예요. 그 저녁에 술 먹은 거예요. 공부하게 생각해보니까 그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은 좋아졌거든요. 그래, 파이팅. 근데 그 전날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가 실수했고 뭐가 문제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쳐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 그럼 일단 해보자. 연습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했던 것도 계속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수를 또 실패한 거예요. 제가 그 실패하자 바로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보고서를 그래요.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를 가지고 이 피드백 양식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한번 기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여기서는 손을 대고 어떤 식으로 그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먹기 전에 작업 끝나자마자 분명히 10분 뒤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도 작업 손님이 긴장 풀린다 그랬죠? 여러분도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자꾸 날려버려요. 사람 천성이 그래요. 자꾸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을 레터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손을 2번 그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 잉크 퍼짐이 조금 조짐이 보였다라든지, 여기는 색이 늦게 넣었는데 여기 필링하면서 색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여기는 뭐가 있었어, 여기는 뭐가 있었어, 이쪽에는 뭐가 있었어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서 기재를 두고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면 더 좋겠죠. 사진이랑 기재 내용이랑 같이 여러분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잘 기억하고, 그 친구가 실제 발색이 나왔을 때 7일 열흘 뒤에 정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치가 쌓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뭘 했냐, 그냥 누가 등산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 온 거예요. 살짝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등산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색을 토대로 내가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걸 하려면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 라는 걸 알아야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난 이렇게 했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지? 이유가 뭘까?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런지도 몰라. 그 다음에 언제 또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진행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나마 적게 해도 정답을 빨리 찾아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100번 해도 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없으면. 그만큼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결과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서 다음에 그 정답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이겠죠? 첫 번째 여러분 작업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 여러분들 잘 돌아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거고, 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몇 개나 될까요, 문제점이? 다. 좀 다? 싹 다? 처음부터? 그 중에 뭐 몇 개나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0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이 20개 중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재성기 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대신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것도. 저도 많은 친구들을 봤지만 욕심부려서 많이 보완하려고 해봤자 다 보완이 안 돼요. 그냥 그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딱 하나만 보완해요. 내가 색을 과감하게, 꼼꼼하게 못 칠했어. 그럼 조금 더 과감하게 칠할 수 있고, 꼼꼼하게 칠할 수 있는 색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색이 그러니까 퍼졌어. 그럼 내가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불안정했다라든지 천천히 불안정한 걸 하나만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20명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놓치고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100명이 됐든 그게 200명이 됐든 분명히 그 100명, 200명 중에서 고정적 실수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정말 잘해도 여러분들이 빠른 시기 내에 기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거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대다수 이제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숙지에 대해서 사항입니다. 작업자 숙지 사항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가서 내가 이것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작업자의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중요한 이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첫 번째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째 됐을 때 미리 한번 되기 전주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디가 다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나 대상주실 딱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분명히 새하얀 종이장 다 바뀔 수도 있어요. 반을 딱 그때 되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결과 아니잖아요.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땀이 나면서 머릿속이 백지장으로 다 바뀌어요. 그 뭐냐? 다 까먹는 거예요. 싹 다. 이 1, 2개월 다 날라가요, 정말. 이런 거 뭐가 나가지고 다 없어요. 다 날라가.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상자 할 때 배도 있고 틀에 있고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요거 2페이지 지금 메모한 2페이지 그거 여기서 두고 보면서 해요. 보면서 작업 순서 작업순서 강의들 메모하고 옆에서 딱 이렇게 두고 그냥 천천히 1번 보면서 제가 1번하고 2번하고 작업하고 중간에 뭐하고 작업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관리법 설명해줘야지 관리법 설명 다 이랬으면은 영업하고 배용 잘해줘야지 천천히 보면서 진행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해야 할 때 작업자가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얘 또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체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꼭 숙지하고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위기대처법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프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종류라든지 사전 촬영 두 가지 클리노 위생적 측면 관리법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법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 거잖아요. 15강 때. 그럼 여러분들이 별도로 메모 한번 해주실 거예요. 교육 때.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그거를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설명으로 해줄 거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 건지 주먹구구식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잘 말할 수 있게 해서 잘 한번 정리해서 메뉴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편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의 중요성과 적절한 장비 사용하고. 자, 이 부분 자세의 중요성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저기 7강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적절한 장비 사용하고 이 부분은 좀 번외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10강 바늘 교육 수업 들었죠? 그때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죠? 정식 바늘 호스의 용도라는 게 있었고 그 용도가 변화돼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도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야 되는 디자인의 구간에서 변수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 색을 어떻게 칠해야 될까? 여기는 도대체 어떤 바늘로 어떤 머신으로 칠해야 될까라는 게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너무 섹션이 작아. 매듭으로 칠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그런 구간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로터리 머신, 매그넘 머신에 라인 바늘을 착용해서 라인으로 색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이 이런 적절한 장비 사용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외적인 부분들을 담당 선생님과 좀 상의해서 결정해서 작업에 좀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드를 좀 잘 잡고 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초급자도 좀 쓰기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디자인의 형태가 다 여러분들 메뉴들에 맞춰서 갈 수는 없을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한번 이렇게 맞춰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가야 돼요. 내가 독단적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그 결과 좋지 않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상의했을 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잠깐 뭐 봐주면서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상자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좀 통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잉크에서 요거는 이제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3개월 차 들어가면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뭐 대표님이라든지 가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선생님들이 뭐 졸업작품 얘기하는데 졸업작품 아니에요. 그거 해요. 졸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면은 물론 졸업이 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공부판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졸업작품 마지막 공부판이라는 거지 전혀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1개월째, 2개월째 다 진행하죠. 여러분 썼던 게 뭐예요? 지금 다 원액으로만 썼단 말이에요. 원액으로 명도 나누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착색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는 깊이를 정확하게 된 순선 원색을 표현한 거는 착색이 돼요. 근데 그라데이션 착색을 제외한 나머지 명암이 나오는 구간들은 비착색 구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2개월 때는 여러분들 머신이라는 걸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냐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3개월 차 넘어가면은 착색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구적.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 차 때 스킨 패드는 희석의 교육 공판이에요.
희석의 교육을 토대로 한 실습이에요, 뭔가. 그래서 얘는 무조건적으로 정말 하셔야 돼요. 제가 눈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막 상결특강 대상자는 좀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막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하다 안 되니까 뭐 대상자 중에는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값 좀 가지려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냥 뭐 하나에서 될 수 있는 게 부분이 아니에요. 한 방울짜리가 됐든 네 방울짜리가 됐든 내가 한 두 번 쓰고 이러네? 아니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인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불과 이쪽 불을 칠해야 되는데 굉장히 면이 넓겠죠. 네, 맞아요. 세 방울짜리, 네 방울짜리, 한 방울짜리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쓸 거고 반사도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또 써서 색상이 얼마큼 차이를 맞고 내가 희석액을 정말 제때 적소에 정말 잘 썼는지까지 체크해야만 여러분들 희석액 교육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 안 했다고 저게 다 마스터 될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계속 또 피부에 들어가면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최소한 저만큼은. 그래서 어쨌든 인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동물이어도 되고 사물이어도 되고 뭐 그냥 그라데이션 명도가 좀 잘 나와 있는 그런 형태면 돼요. 로봇을 해도 되고 뭐 꽃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전혀. 뱀을 해도 되고 동물을 해도 파충류를 해도 되고 그 안에 희석액이 많이 단계가 쪼개져 있는 친구들, 약간의 블랙 앤 그레이 리얼리즘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의 형태는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건 벌써 지금 세 번째 강조한 거죠? 그렇죠? 전수업에도 강조하고 여기서도 강조하고 여러분 상결지도 또 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대상자 순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지 상황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조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좀 돼요. 머릿속 상상이 살짝 되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습을 저쪽 가서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실습 전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순서를 한동안 생각해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3개월째 넘어가서 이것저것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트레이 세팅부터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 들었다가 같이 좀 비교하면서 이거 제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같이 실무적으로 좀 접하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상자 다 구하셨어요? 몇 명 구하셨어요? 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돼요? 날짜 목요일이요. 3개월 차 때 목요일, 그쵸. 매주 목요일. 그렇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화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이 희석의 교육 위주로 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화요일날은 전반적으로 희석의 교육과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 해야 되는 대상자 실습의 이제 디자인 형태로 공부하는 거 그것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정말 많아요. 생결될 때 2개월, 1개월 때만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상자 할 것도 공부 해봐야겠죠. 그것도 한두 번 계속 해볼 거고 희석의 교육도 그냥 와서 할 거예요. 화요일 할 게 많아요, 사실. 많고 여러분 목요일에는 이제 실습에 집중해서 실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 1, 2, 3, 4주 있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이 대상자 예약 같은 걸 좀 잘 잡으면 좋을 거. 4명 다 잡았나요? 아니요. 셀프로 할 경우 셀프요? 텐션 이런 거 어떻게 좀 할 수 있어요? 셀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대상자, 두 번째 셀프, 세 번째 트레이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대상자예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 대상이 있어야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 집중도 할 수 있고 그 결과성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셀프 사실 선생님보다 셀프 하지 마세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아니요, 뭐든지 다 좋아요.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다 여기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문신사분들은 아니 터치를 하는데 자기 몸에 무조건 한번 찔러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안 해보면 문신할 자격 없지. 어떻게 자기 몸에 찔러보지 않으면서 남의 몸에 그렇게 할 생각을 하냐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건 마인드적인 부분이죠. 작업의 결과나 그 결과값의 대상을 봤을 때는 내 몸에 하는 것보다 타인의 몸에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점을. 그쵸? 여러분도 텐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세도 불편한 거고 그 결과가 대상자보다 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내부적, 내 도덕적, 마음적인 문제에 대해서 셀프를 먼저 해라라는 것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대상자가 그런 작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셀프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 자세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오른손을 왼손 쓰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통증, 감각, 깊이, 마찰 이런 것들을 내가 실질적인 느낌으로 정확하게 피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스스로가. 그게 장점이겠죠. 자, 두 번째 장점. 관리주. 관리의 상태 변화를 24시간 상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내가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여러분들 관리주 때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고 내가 했던 그 작업 부위가 어떤 실제 변화가 생겼는지 열흘 뒤에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걸 상시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의 장점. 일단은 믿음과 신뢰가 좀 기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동안 잘 지냈잖아요. 잘 못 지냈어요? 친하게 잘 지내요. 잘 지내서 서로 이제 손을 손잡고 약속해서 자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잘 되면은 서로 코박을 해주자.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코박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크게는 하지 말자. 한 500원짜리 정도 사이즈로 해서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서로 하나씩 약속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 좋냐 이게 여러분들이 서로 트레이드는 교육생의 입장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상자 선생님이 봐줄 때 서로 트레이드하는 부분들은 직접적 피드와 정확한 피드백과 교육 진행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 옆에 지어가지고 오 큰일 나요 라는 걸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한 피드와 결과를 빨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또 트레이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주 서치적을 계속 같이 볼 거라고요. 서로에게 걸리지 차이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업한 것과 내 동료가 같이 작업한 걸 대상 비교하면서 결과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다 이만한 장점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셀프를 먼저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하면 더 좋을 거고, 대상자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해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쵸? 확인하겠죠. 첫째, 둘째 지나면 옆에서 레터링 한번 봤을 거고, 이제 믿음과 신뢰가 정확하게 이제 확신이 되는 생각이 될 거고, 그때 가서 뭐 하나씩 트레이드 하자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 수강생 때 트레이드를 직접적으로 빨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도 해요. 저희 샵 가서도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요. 그때 가서도 6개월 뒤에도 주고받아요. 왜 하고 싶었던 거 있었고 뭐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좋다 해서 지금 그렇게도 해요. 지금도.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목적성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주체한테 여러분들은 잘 잡아서 내가 교육의 목적, 내 성장의 목적, 기술적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자가 없으면 뭐 사회 다 셀프해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셀프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말 할 거면은 너무 상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영상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살 이런 데 안 돼요. 그냥 딱 하나요. 무릎 바로 위. 무릎 바로 위에요. 더 위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자세 막상 취해보잖아요. 안 나와요. 무릎까지는 여러분들 눈, 코가 다 닿아야 돼요. 눈 양손이. 여기다가 눈이 안 나요. 눈이. 이러고 여기 없어서. 저도 여기 다 셀프에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상자가 없어서. 무릎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할 때는 진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서서. 푸시지도 않고. 그만큼 자세가 안 나오고 어차피 해도 그 결과에 데이터값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는 뭐 발목 이런 데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 배 중에다 발을 끼고 굴리고 2시간 있잖아요. 골반 빠져요.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위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정말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괜찮아요. 교육의 목적으로는 거의 제로. 어차피 손도 못 쓰고 텐션도 안 잡히고 그것도 반을 더 받자 그냥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트레이드 바꿔요. 그게 나아요. 무슨 얘기 좀 이해되시죠? 저도 손가락에 셀프 다 해봤었는데 의미 없어요. 지금 생각은 전혀 의미 없어요.
뭐 알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의미 없어. 손도 못 쓰고 텐션도 못 쓰는데 가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결과가 주는데가 아니요. 그냥 평등만 나와요. 얼마나 아프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 부분들. 또 혹시 대상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저희 다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앞에서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짝. 작업 결과 네. 그쵸 궁금하겠죠. 제일 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사진을.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요? 여러분들 못 믿겠어요, 스스로를?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예측 불허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강생들은 작품들인데,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서 목적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공모판 연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상자들은 대상자를 해야 될 대상의 그 디자인을 실제로 공모판 연습 좀 많이 해보기를 권장해요.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세 번 하냐, 10번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100% 달라져요. 제가 저희 저희 부스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정말 뭐 반장단까지는 아닌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투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문신 어렵죠? 그쵸? 토형 하나 하기도 어렵죠? 자, 토형 몇 개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고 몇 개 하셨어요? 한개도 안 했죠. 승계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안 했어요, 아직? 들어가는구나, 오늘부터 하는구나. 자, 하게 될 건데, 잘 봐봐요. 문신이라는 틀, 문신의 기술을 다 습득하려면은 까마득해요. 그쵸? 먼 길이라고 생각하죠. 자, 근데 도안 하나 지정해놓고 이거를 잘해라라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두 번, 10번, 50번 하잖아요. 다 외워요. 무슨 얘기냐? 문신의 기술이 예를 들어서 뭐 30가지가 있다. 근데 이 도안이 정해지잖아요. 이 도안이 정해지면 이 도안에는 그 30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는 선정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 선정된 기술이 반복적 방향으로 똑같이 진행이 돼요. 즉슨 무슨 얘기냐? 대상자 때 내가 공판 지진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잖아요. 작업의 결과에 100% 영향이 가요. 더 잘 나올 수 있고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대상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후에도 정말 내가 도전하고 싶은 도안이 있었고 그림이 있었고 이거 조금 내 기술의 이름 바뀌는데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나만 더 붙잡고 주구장창 해봐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모델표에서 작업해 보시면 작업의 결과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해봤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승합임도 공업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약간 이런 게 응용. 아까 말했듯이 장비의 응용적인 부분들. 잘 보면 어때요? 지금 이게 도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커서 그러는데 500원짜리 정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그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요. 이거를 라인 바늘을 매그넘에 착용해서 매그넘의 면밀기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점묘 방식, 이런 블록크 방식인데 그라데이션이 형성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이런 것들은 대상자들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 공업한 연습은 당연히 더 좋고요. 그렇죠? 자, 예. 어때요? 기술을 따지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손과 단색. 손과 단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과 단색은 다 몇 차례에 선생님 모든 게 다가 아니에요. 트라이앵글만 손과 단색이 아니에요. 모양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원숭이를 하고 싶어. 근데 난 블랙앵글 하고 싶대. 아니야. 블랙앵글보다 약간 조금 이쁘게 귀엽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좀 귀엽게 하면 손과 단색, 내가 기술도 모아놓고 손님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꽃을 하고 싶다 이거 감성적인 꽃도 괜찮다. 근데 하지만 좀 손과 트라이를 좀 이쁘고 심플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가이드를 바꾸면은 내 목적성과 손님의 목적성을 같이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그런 라인업과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얘는 여기서 커스텀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짝짝짝 해서 선, 곡선, 직선
근데 이거 일부 줄기축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봤던 디자인을 좀 더 바꾼 거죠.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왜? 선의 굵기는 실제로 미용쌤도 좀씩 다양하게 하는 게 일부러. 두껍고 얇은 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두꺼운 것도 좀 더 두껍게 하고 좀 더 얇게 하고 더 얇은 데도 더 얇았다 더 두꺼워지고 유동성을 준 거, 유동성. 즉슨 선이라는 거고 그 안에 단수가 있기 때문에 선 가다가 잉크 퍼질 수도 있어요. 퍼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두껍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점까지 같이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질 수 있는 매장도 좀 덜 깨질 수 있는 거고요. 작업의 변화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초급자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 자, 이런 도안 형태도 괜찮죠. 왜 이제 제가 이런 형태가 좋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 아닌 거, 직선 아닌 거, 곡선 아닌 거, 이런 것들 좀 피해주는 거죠. 유동성이 좌우 대칭이 아닌 부분들이 사실 작업에 실질적인 문제가 조금 생겨도 보완점이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작업 다 끝나고 나면 살짝 잡아줄 건데 그것도 잡는 거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아니잖아. 디저스도 아니고 없는 걸 막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완점이 생길 수 있는 디자인의 형태면은 선생님도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점을 잡아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못 잡아요. 레터링 같은 경우도 봐봐요. 안에 색이 들어가 있냐, 색이 들어가 있지 않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색 안 들어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손것도 아마 잉크가 살짝 생기잖아요. 얘 수고도 못 잡아줘요. 그 잡으려면 두껍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다시.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피해달라는 얘기, 조심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들, 대상자들 선생님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네, 힘들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괜찮죠? 트라이벌의 형태, 선과 단색.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과 단색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단색이 있는 구간도 있지만 선으로만 되어 있는 구간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구간을 보면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면 물론 잘했어야 잘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왜? 내가 아차하고 선 한번 빠져서 선을 다시 보완하거나 그러다 보면 선이 두꺼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게 내가 좀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주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조금 응용이 들어가는 부분들. 라인으로 면을 좀 만들거나 면으로 매그넘을 만드는 경우들. 얘도 괜찮죠. 그렇죠? 안에 보면은 선과 단색과 소정의 명암. 한 3주차 따기 딱 좋은 그런 도안 형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과 단색과 단색 컬러. 너무 여러분들이 도안 형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레터링에 컬러 시그니처만 넣어도 컬러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상자랑 잘 상의를 좀 해보면 되지 너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사이즈가 있던 것들인 건데 얘는 사실 이게 지금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 때 선생님들도 디테일, 사이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알겠는데 안 끝나 이게. 절대적으로. 어차피 내가 2시간 걸리고 여러분들은 그 2배 이상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약간 룰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작업하는데 2시간 걸렸던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하자면 4시간, 5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안에 색이 안 채워진 상태로 종료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작업 들어가려면 최소 막 2주 뒤에 회복되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 주에 건드리지 않는 이상 넷째 주에 못해요. 그래서 첫째 주에부터 이걸 할 수 있다? 그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스 가서 연계돼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자한테 헷갈리는 친구인데 잘했죠? 네, 맞아요. 이것도 공모권 연습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예요. 하나만 제 머리만 주구장창 붙잡고 했어요. 그래서 초급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요것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어디? 여기 이 직선 이거 쭉 빠져서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말랑말랑 피부에다가. 그래서 이런 도안들의 형태가 있을수록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잘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이제 이 친구 이거 작업했던 친구가 여기 작업물이 3개가 나왔어요. 아까 그거 봤나요? 확 날라가는 거? 밑에 그게 첫 번째 대상자였어요. 이 친구.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거였어요. 이거 두 번째 거였고
그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눈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좀 다르죠? 뭐가 제일 다르겠어요? 요거? 안스카워. 요거? 이거 제일 잘됐죠? 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아 역시 여기는 명함이 없어요. 피드백을 조금 해주면서 했던 건데, 자, 잘 봐봐요. 자, 처음에 이제 이런 형태 디자인을 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막혔어요. 어떻게 될지. 고음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면 이게 다 까맣게 칠해질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봐라고 이제 가이드 잡아줬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아쉬운 게 많았겠죠. 자, 이 친구로서 이거 끝나고 나서 뭘 했냐? 뭐 했겠어요? 보고 작성했겠죠. 네, 작성하고 저거 하나만 주구장창 보완했어요. 딱 저거 하나만. 그리고 얘가 세 번째 대상자였어요. 이게 그 친구 다음 대상자 저 결과에 확연히 다르죠. 이거 제가 지금 아마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저거 자기 혼자 한 거예요. 문제점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100명 하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보완점을 잘 잡고 빠르게 잘 해결해 나가냐가 저의 대상자의 약간 그런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사이클에 맞춰서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블랙으로 할 수 있는 단색과 명암, 그라데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작업이죠. 희석의 교육 파트를 시작하자마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3개월째 들어가자마자 희석을 써봤고 그 쓴 걸 기반으로 이 친구가 3주차 때인가 2주차 때 이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피부 애들에게 희석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브로드베이스도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쵸?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 기본적으로 희석을 잘 못 쓰면.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반응을 더 터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명암, 그라데이션 위주의 작업. 이것도 선과 단색과 그리고 라인을 응용한 그런 작업이겠죠. 응용적 부분. 선으로 명암, 그라데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과 단색과 소등의 명암, 그라데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도안의 형태. 사실 외곽선이 그냥 이렇게 두껍진 않았었는데 일부러 두껍게 만들었대요. 안에 단색 체험을 연습하고 싶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도 괜찮죠. 선과 안에 그라데이션과 그다음에 컬러 단색과 컬러의 색상을 여러 가지에 관련 넣어서 데이터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술의 목적성도 너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도안의 완성도도 높게 잡을 수 있게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마찬가지죠. 선과 단색과 안에 소정의 명암과 그 다음에 컬러에 관련된 컬러 그라데이션까지 같이. 얘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쵸? 외곽선 자체의 색의 기준도 다를 뿐더러 그 안에 색과 블랙과 컬러의 조합 그리고 그 안에 화이트 공백을 비워놓고 색을 칠하는 기술적 측면 이런 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다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도안의 형태가 대단하게 어려워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아도 그 안에 공부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컬러 포트레이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블랙 색깔과 컬러 색의 조합 그걸 매칭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냐 그리고 그 안에 포인트 색을 잘 남겨주면서 기술적으로 바늘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런 게 있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과 이제 그라데이션 연습했던 건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위에랑 얘가 좀 다르죠. 제가 선생님이랑 계속 상의하면서 꼭 가라고 얘기했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다른 대상 친구를 봐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부르고는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 저 잠깐 시간 되시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봐주니까 그래 그냥 내가 해볼까? 라고 하다가 여기 위에 어떻게 했냐? 이 친구가 라인으로 색을 칠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중간에 왔을 때 여기는 라인보다 면이 좀 나을 수도 있어. 작은 면적은 큰 면적은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좀 큰 면적이에요. 밑에는 매그넘으로 칠한 거예요. 차등이니까. 분명히 그냥 이 결과값만 보고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발색 여부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긁어서 표피해서 살살살살 만들어내면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색을 다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그넘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선생님과 연습을 계속 해나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 친구도 잘했죠. 네, 이 친구도
하나만 샀어요. 이거 한 5개, 6개 하면 깜짝 놀랐어요. 보험만. 자, 이것도 어렵죠. 컬러, 단색.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물론 이건 이제 이 친구의 그 비밀유지적인 부분들을 보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친구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수강생이었을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던 친구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탑20 경력이 2년 넘는 친구예요. 2년차 아티스트예요. 그리고 재수강을 다시 등록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부터 선생님 저 동기 기수한테 2년 동안 얘기해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원래 했던 작업들이 이런 컬러 단색으로 꼼꼼히 색을 채우는 그런 뮤직을 작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컬러 단색을 채울 때 피부적 문제, 염증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색이 이염 막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해결을 못해서 다시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런 문제 중에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 습관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기술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습관이에요. 이 친구는 항상 색을 패킹할 때 습관들이 있었고 급하고 많이 돌리고 빨리 돌리고 중부 터치되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거 교정하는데 대상자 때 그것만 교정했어요. 그래서 훨씬 발색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 과정에서 필요해요. 기술적 측면의 습관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밌죠. 색을 여러 가지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진한 색과 이런 색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출혈과 비치는 그런 색상의 느낌, 색이 비춰지는 색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값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게 실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대상자 실습의 사진, 이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냥 옛날에 찍어놓던 거 몇 개 넣어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피드백 양식서입니다. 이게 이제 대상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피드백 양식서예요. 그래서 뭐 공업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것까지 같이 양식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 이런 형태 디자인이 굉장히 좋죠. 왜? 성각 반색인데 규칙성도 아니고 이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가 아니라 더워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공업판 연습도 꼼꼼하게 굉장히 많이 잘 했고요. 실제 작업한 결과는 물론 디자인의 형태랑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에서 크게 티가 안 나요. 정말 이제 여기서 잉크하는 프로덕트라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대상자 때 했던 건데.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사진도 디테일 컷은 이렇게 찍고 포토폴리오는 이렇게 찍어요. 멀리 좀 봐봐야지. 이렇게 확대해서 봐봐요. 안 보여요. 저 사진을. 물론 일단 사기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 찍어서 사진을 좀 그냥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아까 작업한 거 봤죠? 이 친구 피드백도 굉장히 잘 썼었고 연습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다 체크도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스스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짐이 있었고 이중선이 있었고 전사 문제가 있었고 워터라인 결과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다. 워터라인을 쓸 때 컬러를 좀 더 잘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결과 피드백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쳤더라고요.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준비가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결과수가 굉장히 좌절이 되는 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작업적 결과를 피드백을 어떻게 또 상기시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디자인 작업물, 그 다음에 전사 작업물, 그 다음에 공업판에다가 요가 작업물, 그 다음에 명암 작업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도 다 남겨두면서 작업 순서, 공정 순서. 왜? 실제 작업 순서를 여러분들 좀 잘 나눌 필요도 있어요. 그냥 작업 하나에서 시작부터 끝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작업할 때 시작부터 끝 이게 아니고 그 작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순서들대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고 작업을 쳤다가 또 면접을 연락을 하고 또 전사 지어줄 수 있으니까 뭐 선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공략 순서를 스킵해서 할 때부터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막 하는 게 더 많고 표현 위주의 작업이 많으니까 아직은
근데 그게 좀 넘어가면은 실제로 난 작업할 때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되냐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다 이 친구도 이게 트레이드였고, 서브 트레이드였고, 이 친구도 이거 다 트레이드였을 거예요. 그런 트레이드 할 것들. 워터라인, 작업, 결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드백 양식서에 맞춰서 한계열 잣대 공지 받을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가봐서 알죠? 가봐서 알지만 제가 이거 작업 배드 쪽만 이런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 배드가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배드 위치 지금 봐봐요. 다 비슷하죠? 공간들. 항상 작업전, 작업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모두 제자리에 똑같이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이 트레이 안에 물건들과 그 다음에 배드 세팅하는 거, 트레이 세팅하는 거, 랩스 하는 것부터 해서 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똑같이 전사 찍고 나서 천천히 세팅하시면 되겠죠. 이거 봤어요? 자, 보면서 뭐 봤죠? 대상자 실습 파트니까 원래 이건 이제 번외 자료라서 뭐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번쯤 중간에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실제 작업했던 것들 좀 순서대로 좀 찍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전사 작업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뭐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위집을 내는 것도 국인이라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에서 정확하게 사진이 전사가 잘 붙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전사 찍고 나서 실제 작업하는 중간에 찍는 거예요. 잘 보면 보이겠지만 전사가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선작업을 조금 해뒀어요. 물론 초급자 입장에서는 전체 워터라인 다 잡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은 저는 어차피 전사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냥 조금 전사 작업해놓고 명암 작업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작업 중간에 찍었던 거. 작업 중간에 찍었고 1차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사도 있고 여기 워터라인 작업한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작업. 이 워터라인 작업할 때에도 여러분들 좀 기준이 있어요. 잘 보면은 그냥 손으로 찍찍찍 다 잡아놓잖아요. 특히 털 같은 거 엄청 헷갈려요. 그냥 다 손이니까. 그래서 손작업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워터라인 작업을 좀 보기 쉽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특정 지난 거는 좀 진하게 조금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얘한테 또 얘한테 잡아준. 그러면은 찾아가기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작업 좀 노하우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는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발색 다 나오고 나서 색이 한 톤 또 이렇게 흐려지죠. 이 과정이 되다 잡았어요. 자, 이거는 이 친구 이제 쭉 작업 순서를 그냥 하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냥 찍어놨던 건데, 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워터라인부터 해서 색을 계속 중간중간 작업 나눠서, 특히 백피치적 같은 경우는 발색이 안 나와도 그냥 계속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전사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사 작업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라인 작업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워터라인 작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들도 있고 조금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네,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가야 될 선들을 좀 더 보다 정확하게 한 번씩 체크해두면은 보기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2차 작업하는 작업 중간에,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워터라인이 발색이 나오는 상태예요. 물론 이 친구가 조금 빨리 와서 생각보다 좀 진하게 좀 남아있는 편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금씩 더 연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워터라인 작업하고 나서 막 1년 뒤에 온다? 아니요, 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음 작업자 때 발색이 나온 상태. 여기는 이제 다 색이 이제 색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아래 3차 작업한 그다음 4차 작업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차, 2차, 3차 나왔을 때 발색 상태. 이런 식으로 타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5차 작업했을 때. 그 다음에 7차 작업했을 때.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친구 여기 이건 뭐 사람마다 난리 났는데 이게 되게 아파해가지고 색이 안 들어갔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출혈이 좀 더 많으면 색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색이 좀 많이 빠져서 나중에 제가 여기 다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아플 거면은 아플 때 한 번은 확실하게 아플니다. 작업할 때도 조금만 참아. 나중에 두 번 아프기 싫으면은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답이 없죠. 그리고 5차 작업, 6차 작업, 7차 작업, 8차 작업, 마지막 9차 최종. 그래서 이때 여기 거의 베이스를 좀 다 건드린 상태였고 아마 이때 마지막 차 때 여기 작업하고 내일인가 내일 여기 또 작업 여기 했었을 거예요.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직 탈각도 안 일어난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색 다 한번 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화이트 작업 들어간 거예요. 이런 수염들이라든지 여기 화이트 작업이 다 들어갔다고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워터라인 작업 같이 하면서 명암 작업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 결과가 나타난다. 자, 어쨌든 동영상이 있었네. 이런 게 이제 브로드베이스의 형태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대상자를 조금 알아봤고요. 혹시 뭐 대상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컬러? 가사가 구입하는 거예요? 컬러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특집에 있고 여기 여러분들 컬러 또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대상자 때 컬러 작업을 해야 되면은 여기 와서 화요일날에 여러분들이 좀 컬러를 써서 미리 공급한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대상자는 그 각각 네 명. 4명? 꼭 4명이 해야 될까요? 4명이 아니라 4번이 될 수 있겠죠. 한 명을 4번 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뭐 한 놈만 조진다 이런 식으로 한 놈만 들어놓고 이것도 여기 하나 하고 저기 하나 해서 4번 다 해도 돼요.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 친구를 좀 잘 얘기해서 컨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그 대상자한테 사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뭐 물론 뭐 은연히 잊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많이 생각해줘야 돼요. 저도 제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준 적이 있어요. 몇몇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친구들 되게 고맙게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되게 아쉽죠. 지금 다시 만나서 보면 등본 보면 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되게 많이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가끔 고마워 그때 되게 고마웠어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레터리 이만한 거 하나랑 뭐 그림 같은 거 찍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할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랑 좀 정확하게 디자인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통을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하나하나 하는 것도 좋은데 전사를 찍는 과정이 어떻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찍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면 돼요. 뭐 디테일, 사이즈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그것 또한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자신감을 좀 가지시죠. 여러분들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의 용기와 그 다음에 깨지지 않을 만한 그런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의 노력, 당장 오늘의 노력,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이제 실습 패드 맞이해서 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오늘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